저는 즐겁게 요리하는 진료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예쁜 곳을 보고 와, 저 예쁜 곳이 지고 나면 어떤 열매가 생길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 아니면 딸기? 아니면 자매나 토마토, 옥수수까지 평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꽃들은 지고 나면 다양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네? 진료 언니, 그럼 참외꽃, 토마토꽃, 옥수수꽃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열매들은 열매를 맺기 전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사과꽃, 딸기꽃, 토마토꽃, 당근꽃, 옥수수꽃까지 아주 다양하죠. 심지어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의 무화과도 실제로는 꽃이 있다고 해요. 다만 꽃이 열매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무화과도 사실 꽃이 핀 후에 열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꽃이 도대체 어떻게 열매로 변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식물의 한살이를 설명해 볼게요. 식물의 한살이란 처음 씨가 싹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지난 진료의 명상을 받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식물이 싹 터서 자라는 데는 알맞은 양의 물과 적당한 온도가 필요할 거예요. 꽃은 보통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피고 나면 씨를 만들기 위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져야 해요. 하지만 꽃가루가 혼자서는 암술머리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혹은 벌이나 개미, 나비 같은 곤충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새나 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꽃가루가 암술에 닿으면 드디어 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 수정이 이루어진 뒤에 보통 암술의 씨망이 자라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씨망이 발달해서 생기는 열매를 참열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감이나 복숭아, 토마토, 콩과 같은 열매가 여기에 속해요. 하지만 씨망이 아닌 다른 부위가 자라서 열매가 되기도 해요. 사과나 배, 딸기 같은 열매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열매들은 헌열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장 좋아해요? 먼저 진료는요, 맑고 달콤한 사과를 가장 좋아해요. 신선한 사과를 그냥 베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지만 샐러드 같은 요리에 활용하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상큼달콤함을 더해준답니다. 또 사과를 구우면 그 풍미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베이킹에 사용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달콤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이나 고추, 가지 같은 채소들도 꽃이 지고 맺은 열매들인데요. 우리가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들이죠. 새콤달콤한 오이 피클이나 오이 김밥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가지 요리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약재로 쓰이는 열매들도 있어요. 대추, 은행, 살구, 산수유 같은 열매는 옛날부터 우리 몸에 좋은 약재로 쓰였어요. 진료는 쌀쌀한 날씨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배에 동그란 모양을 살려 그릇을 만들고 도라지나 산뿌리, 꿀과 대추를 넣고 수제 감기약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꽃은 보기에 너무너무 예뻐서 세상을 아름답기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꽃이 있기에 열매와 씨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을 먹을 때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신비를 떠올려보세요. 그럼 진료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요리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진료!